본격 쇼트트랙 코인 탑승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쇼트트랙을 잘할까? 양궁, 태권도, 유도, 사격 모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계 올림픽 효자 종목입니다. 그럼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수확한 메달은 총 53개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중국과도 무려 16개 차이입니다. 금메달만 놓고 보면 한국 26개, 중국 12개로 더블 스코어를 뛰어넘습니다. 번이로는 동계올림픽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세계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달 합계 245개로 2위 캐나다와 35개나 차이가 납니다. 양궁은 주몽의 후예라서, 태권도는 종주국이라서. 그럼 쇼트트랙은 왜 강한 걸까요? 첫 번째는 체형입니다. 쇼트트랙은 165에서 175cm의 선수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왜 체형이 중요하냐? 쇼트트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파생된 스포츠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한 바퀴에 400m가 규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내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 링크에서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속도 경쟁 경기를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쇼트트랙이 파생된 겁니다. 쇼트트랙은 한 바퀴를 도는데 111.1m로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현저히 짧습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기록을 재는 경기가 아닌 순위 경쟁을 하는 경기죠. 따라서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더 속도감 있고 구간이 짧은 만큼 선수들이 곡선 구간과 많이 마주치겠죠. 그래서 쇼트트랙은 이 곡선 구간 코너링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구심력은 코너를 도는 중에 선수들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실제 쇼트트랙 선수들은 코너를 돌 때 발목이 접힐 듯이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죠. 바로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원심력은 그 반대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입니다. 코너를 도는 중에 선수의 몸을 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세탁기의 탈수 기능이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은 구심력을 키우고 원심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원심력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쇼트트랙에서 키가 너무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원심력 때문에 튕겨져 나갈 위험이 있는 거죠. 실제로 21-22 시즌 쇼트트랙 세계 랭킹 1위에서 10위권의 선수들은 주로 165cm에서 175cm 안팎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김동성, 빅토르 안, 전희경 등 레전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과 적은 체중이 오히려 강점이 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이 좋아지면서 체형이 큰 선수들도 세계 랭킹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대현, 박장혁 선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선수들보다 더 큰 원심력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하우의 축적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스포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1980년대 새롭게 나온 쇼트트랙 종목이 낙점됐죠. 이후 집중적 지원을 받아 반복적인 군대식 훈련, 전략 연구 등으로 단시간에 메달을 싹쓸이하게 됐습니다. 1988년 캐거리 동계올림픽 시범 경기에서 김기훈 선수가 1000m 금메달, 이준호 선수가 3000m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후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김기훈 선수, 1994년 릴레이 한메르 동계올림픽에서 김기훈 선수와 전희경 선수,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선 전희경 선수와 김동성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이며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무선 기세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안현수, 진선율 선수가 각각 1000m, 1500m, 3000m, 5000m 계주에서 상관왕을 차지하며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6개를 획득했었습니다. 당시 쇼트트랙 종목에 할당된 금메달이 총 8개였으니까 거의 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주로 추입 전법을 이용했는데요. 추입은 초반에는 후방에 위치해 있다가 중반부터 치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역전을 하는 작전입니다. 선배 선수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이 작전은 2022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외에도 호리병주법, 외다리주법, 날 들이밀기, 바깥돌기, 개구리 장갑, 스케이트날 밴딩 등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들이 탄생됐습니다. 세 번째는 두터운 선수층입니다. 2021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쇼트트랙 선수는 506명입니다. 우리나라 15개 동계 종목 중 4번째로 많은 선수층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고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코치들이 다시 후배들을 조련하는 순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한 거죠. 외국의 경우 주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한 뒤 중간에 쇼트트랙으로 전공을 바꾸는 일이 많지만 한국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쇼트트랙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이 많아 기본기가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쇼트트랙도 양궁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대표팀도 초반 편파 판정을 이겨내고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메달 순위 1위의 쾌거를 이뤘는데요. 그간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메달에 전부 설명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